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를 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습니다. 일부가 자산만 취하면서 부채만 떠넘기려는 행태는 옳지도 않습니다. 이제 누구 탓을 하며 분열하지 맙시다. 사실 지금 친윤 구주류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채라고 표현하면서 함께 승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끝까지 보면은 지금 당 내부에서 보면 김영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엄이라든가 탄핵에 대한 분명히 입장 정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관계는 계속적으로 당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성이라기보다는 조금 변명에 가까운 그런 퇴임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우리 법원에 가서 여러 가지 이 사법부가 어떤 재판을 늦추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규탄 시위를 하고 난 이후에 의원총회 같은 경우에도 김영태 비대위원장과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랬거든요. 그게 아마 오늘 퇴임식 하루 전날 과연 그런 모습들이 적절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으로 지금 원내대표에서 물러난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친윤계 중심으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당을 어쨌든 간에 가져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후임을 뽑는 그런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마 본인이 어떤 친윤계의 좌장으로서 16일 뽑히는 새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친윤계가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 확신을 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계엄이라든가 탄핵 이후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떤 식으로 국민의힘이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는 자리에서 앞으로를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쇄신이나 개혁 이런의 방점은 전혀 찍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김영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무감사를 본인이 직접 출석하면서 쇄신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김영태 위원장은 대선 국면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이 목적이 뭐였느냐. 결국에는 그냥 김영태 위원장이 본인 말대로 얼굴 마담에 그쳤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얼굴 마담이었을 가능성이 큰 게 아마 그 김영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친윤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계도 아닌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약간 중도층에 있는 젊은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로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분명 부정하는 입장을 못 보였기 때문에 아마 김영태 비대위원장을 나름대로 아마 대선을 치르기 위한 얼굴 마담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상당히 좀 그런 이미지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모셔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보면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요구도 하고 또 탄핵 반대 무효화하는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한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끌었고 또 지난 주말에는 보면 김용태 개혁안이라 해서 5대 개혁안 또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아마 친윤계에서 볼 때는 그냥 얼굴 마담 정도로 데려놓은 젊은 정치인이 갑자기 친윤계를 배신했다 하는 이런 프레임을 또 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어느 정도는 이제 김용태 비대의 어떤 개혁안을 뒷받침해주는 우리 한동훈계와 그리고 구주류인 어떤 친윤계와의 어떤 당권 다툼이라고 할까 어떤 개파 전쟁은 이제 불가피하게 됐다. 그런 것들이 아마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노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럼 성신 부장 요 밑에 있는 부분이요. 그럼 친윤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일단 김 교수님 그렇게 진단했고 그럼 친한은 김용태 위원장을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9월까지 관리형 비대위로 간 다음에 열겠다고 했으니까 친한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 친한계가 걱정했던 것은 계속해서 친윤계가 뭔가 비대위 체제로 이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뭐 비대위원장을 바꾸든 어떻게 하든 공식적인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전당대회가 치러졌을 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친윤계에서 마땅한 카드가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에서는 그냥 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는 것을 막고, 그러므로 본인들이 당권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굴리는 과정 속에서 뭔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중간에서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친한계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죠. 예. 다만 근데 저는 친윤계가 사실 김용태 그 위원장을 이렇게 이용해도 되는 건가? 사실 얼굴 마담으로 활용을 해버리고 지금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저도 뭐 5대 개혁안을 보니 김용태 위원장이 나름대로 그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한 본인의 안을 플랜을 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에 탄핵되고 그 3년 동안 그 탄핵의 강을 못 건너다가 이준석 당시 대표가 되면서 탄핵의 강을 어떻게든 건넜었거든요. 그만큼 이 보수정에서 탄핵된 대통령을 절연하는 것,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탄핵된 지 몇 달 만에 바로 나의 방식대로 한번 건너보자라고 제안한 건데 바로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사실상의 거부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친윤 세력들은. 그러면은 아까 저는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누구 탓을 하면 부채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잘 나갈 때 누구 덕을 보면서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덕을 봤던 사람들은 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저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이 한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의 패배를 하고 이 정도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군가는 정계 은퇴 수준의 뭔가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예. 지금 친윤 세력들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윤 세력들이 여전히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국민의힘 보수 진영은 반성할 생각, 지금 재건할 생각이 있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안을 끝까지 좀 밀어붙이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까지 버텨내는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주어진 역할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요 지점에서 조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보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숫자가 107명이거든요. 107명 중에 초선 의원이 44명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사실 김용태 위원장이 저렇게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보수혁신이나 쇄신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정풍운동이라는 게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얼마 전에도 보면은 재선 의원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분 정도가 김용태 어떤 개혁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전당대회가 치러질 때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서포트를 해줬는데 예. 지금은 김용태 의원하고 똑같은 초선 의원들 44명 중에요. 다 누구도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서포트해 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아마 초선 의원들 44명이 똑같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편에 서서 아마 똑같은 목소리를 같이 내줬다면 예. 아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류의 어떤 퇴임사를 할 수도 없고 예. 김용태 개혁안이 좀 더 훨씬 더 잘 굴러갔을 텐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오히려 친윤계라든가 뭐 또 친한계 눈치 속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다. 저는 친윤계나 친한계가 나누어져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전가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누구 하나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도와서 같은 편에 서서 보수혁신의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지금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또 하나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충고를. 소통 능력을 키우고 타협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친윤 주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된다. 기류가 강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친윤계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인데요. 지금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에 복귀한다면 아마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청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무시무시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면 아마 친윤들은 저희 다 뭐 청산 전차를 거칠 수도 있고 또 이선도로 후퇴해야 된다. 그게 보면 2017년도에도 보면은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대선 때도 보면 그때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들썩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친박 청산과 같은 친윤 청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숙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아마 친윤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때 보면 한동훈 그때 당대표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때 네. 윤한 충돌이나 그 윤한 충돌이 아마 10대 번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면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국회에서 어떤 그런 주도권 속에서 힘들어할 때 정책 코너에 몰릴 때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편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조금 그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정책 코너로 모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윤계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 운명에 어떤 문제 그거 걸린 부분도 있고 또 본인들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가져왔던 정치적 악연 문제도 있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런 뭐 형태의 뭐 조언을 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대립을 했는데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두 사람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부는 묻고 홀가분하게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성취부 부장님 예. 홍카콜라라고 유튜브 있죠. 네. 그거 재개하겠다고 했거든요. 돌아와서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네. 목소리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을 떠날 것처럼 당을 예. 국민의힘을 나가셨었잖아요. 근데 나간 다음에 측근을 통해서 뭔가 나는 국민의힘을 떠난 것이지 정치권을 떠난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셨었는데 역시나 돌아오셔서 유튜브 홍카콜라를 재개하겠다는 거는 정치를 계속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전히 본인의 SNS 한마디에 단어 하나에 지금 언론과 국민들이 반응하는 걸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역시 나는 이제 그 SNS를 넘어서서 이제 유튜브까지 다시 재개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겠다고 보이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수 진영이 재구성되는 데 있어서 홍준표 전 시장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 여전히 스피커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에서 어떻게 보수 개혁을 말씀하실지 뭐 조만간 이제 바로 방송 재개하면 보이지 않을까요? 좀 조금만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권성동 대표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치부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여기 이제 구독자가 한 75만 정도 되고 홍준표 시장의 보수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가 될까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촌철살인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1996년 15대 총선부터 해서 한 30년 전 정도를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지내고 대통령 후보도 하고 또 전무후무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을 경남지사하고 대구시장 두 번을 다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공직에 대한 경험도 많고 또 보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마 하와이에서 지금 돌아오시고 나면 두 가지는 지킬 것 같거든요. 예. 첫째, 국민의힘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거의 이제 뭐 병든 정당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돌아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뭐 하와이까지 간 거는 아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첫 초대 국무총리를 네. 꿈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도 다 물 건너갔기 때문에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협조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예. 아마 독선적인 대통령, 아마 독재적인 대통령, 아마 이런 식으로 몰고 가게 갈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그 이준석 의원하고는 그동안 대구시장 할 때부터 치맥 동맹을 해왔었거든요. 그 대구에서 유명한 그 치킨하고 맥주 같이 마시는 치맥 축제 항상 이준석 의원이 왔고 또 홍준표 시장도 항상 이준석 의원하고는 서로 이제 뭐 생맥주 한 잔씩은 어깨동무하면서 하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준석 의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보수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새로운 보수를 좀 만드는 예.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좀 뭐 후견인 역할을 좀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본인이 직접 아마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은 상대 좀 제한적이다. 정치적 역할이 조금 제한적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아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 듣고 짧게 좀 이어가겠습니다. 본인이 주류가 되는 신당을 이준석 대표가 만든다. 내년에. 네네. 그럼 이게 어떻게 한다. 지방선거인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에게 서울시장의 꿈이 있대요. 아, 원래는 나는 의미심장한 동대문하고 말을 안 송파에서 했죠. 했습니다. 네. 동대문에서 국회를 네, 했고 네, 네. 따라서 이게 본인은 서울시장,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의사. 이래가 바람을 이렇게 보자. 보수를 세 판 짜자. 이야기를 측근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아니, 사실 이것은 양쪽에 다 좀 부적절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예. 또 한 번의 개혁신당 흔들기다. 저는 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것이 단일화 때도 똑같이 저희는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 예. 개혁신당과 이 이준석 후보의 단독 정체성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저런 전원들이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홍 시장 본인도 그렇고 개혁신당에서는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취윤 부의장께서 보시기에 왜 이런 얘기들이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게 실제로 개혁신당 흔들기의 성격이 있다고 보세요? 전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긴백이죠. 그러니까 그 뭔가 개혁신당의 뭔가 홍준표 시장과 함께 당을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강력단체적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만약에 그 깜짝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약간 김이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그럴 것이다 얘기를 해버리면 예. 나중에 실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역시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전 시장이나 이준석
의원이 굳이 내년 그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의원 수가 3명입니다. 3명인데 광역단체장 후보가 되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3명인 의원직,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비례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승계도 안 됩니다. 그런 의원직을 버려가면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한다고요? 저는 사실상 지금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로 개혁신당, 지금 보수 진영에서 여전히 뭔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개혁신당을 좀 흔드는 그냥 선제적 작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김 교수님께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이준석 의원이 후보 시절에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현재 열흘 다 돼가는데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관례일 수도 있고 왜 입을 좀 안 열고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지난 대선 때 보면 대선 토론회 때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지금 제명 청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나름대로는 아마 정치적으로 조금 자숙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다고 보이고요. 아마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본인이 이제 개혁신당의 당 대표로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이 지금은 굳이 뭐 나서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명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예. 굳이 본인이 먼저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나름대로는 자숙을 하는, 그리고 아마 이번 대선 기간에도 보면 거의 굉장히 무박 유세도 많았었기 예. 때문에 아마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건강상의 부분들도 아마 체력을 비축하고 보강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이런 뭐 정도 뭐 청원 심사에 대한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면 인수석 의원 특유의 그거답게 아마 또 개혁신당의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다시 또 야당의 공격수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나름대로의 어떤 타이밍을 좀 보고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